황금 같은 질문 한마디, 가격을 흥정하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요거 물어보시면 사실 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 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오늘 간단한 멘토링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진아이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곳에 올라온 질문들도 보지만 제 영상, 모든 영상의 댓글도 보거든요. 거기에 질문 올려주십사 했었잖아요. 거기에 올라온 질문 중에서도 답변 드립니다. 오늘 그 중에서 아주 간결한 한 줄이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되겠다 하는 영상 준비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진아이신 영상을 몇 번째 돌려보며 갈아타기 고민 중입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되게 감사한 일이죠. 제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니까. 불인인데 임장 가려면 전화해서 뭐부터 물어봐야 될까요? 야, 이게 정말 심플한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지금 이 글 올려주신 분께서는 정말 잘하신 게 하나 있어요. 임장을 가려는데 전화해서 뭐부터. 여기서 뭘 잘했을까요? 전화를 먼저 할 생각을 했다. 여기서 제가 100점 만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기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왜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앞에 부동산 정말 심한 곳은 앞에 나와 있는 곳이 전부 다 부동산인 곳도 있었어요, 진짜. 정말 도대체 여기서 빨간 간판을 들어가야 될지 노란 간판을 들어가야 될지 파란 간판을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간판이 낡은 거 아니면 금방 반짝반짝하게 막 그런 곳에 들어가야 될지 왜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지나가는 행인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척하면서 누구 있나 바쁘신가 안 바쁘신가 막 힐끔힐끔 보면서 들어갈까 말까 이런 기억들 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어려워요. 누가 어렵다고 하고 소장님들이 정말 혼내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그냥 맞닥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화부터 하세요. 사실 전화는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떨리는 내 모습도 안 들키고요. 편안하게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할까?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전화 이렇게 하면 초보 티도 안 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물건 잘 브리핑 받을 수 있는 그 비법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전화 임장할 때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금매 있나요? 에구 그거야? 그것 때문에 이 영상을 지금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금매 있나요? 이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는 한 50점 밖에 못 주겠어요. 금매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금매가 없으면 또 할 말이 없고 그냥 너무나 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중개소에 전화해서 중개소장님이 가장 이뻐하는 손님은 누구예요? 물건 바로 살 사람? 물건 바로 팔 사람? 뭐 그것도 맞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약을 할 사람을 찾아내는 건데 정말 물건을 살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시켜 드리면 돼요. 우리가 진짜 매수를 위해서 부동산을 가는데도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 너무 초보인 줄 알고 이 소장님이 혹시 나한테 잘 안 팔리는 물건 막 떠넘길까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정말 물건을 살 사람이다. 요렇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소장님 네이버에 나와 있는 107동 5층 물건 보고 전화드려요. 이거 7억 2천에 나와 있는데 이거 아직도 있나요? 계약 안 됐나요? 뭐 그게 그거 아닌가? 금매 있나요? 다들 금매를 찾잖아. 근데 뭐 네이버에 어쩌고 저쩌고 너무 길고 소장님이 더 피곤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물건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소장님 중에는 물건이 많은 분은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아 그거 얼마짜리요? 네 몇 층짜리요? 몇 동짜리요? 다시 묻는 분도 있지만 전화를 이미 받았을 때 그렇게 다시 물으시면서 마음속에 뭐라고 세팅이 되냐면 진짜 손님 오셨다. 진짜 손님. 이런 마음이 확 든다는 거예요. 아, 이 손님은 네이버까지 열어보면서 우리 물건 얼마짜리 나와 있는지 보고 관심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 거다. 계약할 손님이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을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좋지요. 여러분 네이버 지도 간단히 열어보시면 그 중개사님들만 쫙 모여있는 그 버튼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중개사님을 찾는
것도 좋지만 저는 사실 진짜 물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좀 상단에 또 최근 날짜에 저는 최근 날짜 순으로 먼저 일단 보거든요. 최저가부터 보면은 날짜가 이미 많이 지나고 이미 매도가 된 물건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최신 순으로 일단 보고 그중에서 가격 비슷한 것들이 좀 날짜 늦은 것도 있는지 요렇게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최신 순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최신 순으로 계속 소장님들이 매일 업데이트를 하시는지 아닌지 그 얘기는 뭐냐? 열심히 일하는 소장님을 네이버만 보고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에 또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처음 보는 분 앞에 가서 몇 억씩 하는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려고 이 쭈삣쭈삣한 마음을 전화를 통해서 편안히 이야기를 하면서 덜 친절하신 분, 좀 까탈스러울 것 같은 분들은 전화 통해서 이 소장님은 조금 어렵다. 다른 분한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비슷한 물건 내놓은 다른 소장님이나 같은 단지 내 다른 소장님께 또 전화를 해보세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보통은 단지 내 소장님이 물건이 많아요. 당연해요. 그런데 저는 단지 내 소장님이 아닌 로드샵이라고 하죠. 단지 내가 있고 예를 들어서 큰 길이나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 단지가 아닌 길거리에 있는 상가 있죠. 그 상가 안에 있는 부동산에도 저는 꼭 가봐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에는 물건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나한테 정성을 쏟고 진심을 쏟을 수가 있고 거래가 잘 되도록 거래 조건들 조율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요. 지금까지 20년 투자 경험에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코 로드샵 부동산 소장님들 간과하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갔을 때도 꼭 들립니다. 요것도 꿀팁입니다. 그런데 내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봤던 물건 중에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그쵸? 나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물건 보여주시면 어떡하지? 걱정되시죠?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꿀팁을 짚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관심은 있어, 그 아파트에. 관심은 있는데 나와 있는 물건에 마음이 안 들어. 그러니까 네이버 얘기는 안 하고 또 그래야지. 금매 있나요? 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장님 제가 뭐 기름 센터피스 관심 있는데 지금 제가 관심 있는 동 물건이 없더라고요. 지금 소장님이 올려놓으신 8억짜리 물건은 조금 저한테 너무 가격이 좀 과해서요. 조금 요거보다 저렴한 물건이면 어떨까 해요. 아니면 가격은 상관없는데 저는요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은 지하철역에서 너무 멀더라고요. 전 지하철역에서 좀 가까웠으면 좋겠거든요. 또는 초등학교에서 좀 가까웠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이야기하실 때에도 내가 네이버에서 어떤 물건을 봤는데 요렇게 시작하시면 어떻게 된다? 진짜 손님 오셨구나. 요렇게 각인을 시켜드리게 됩니다. 요렇게 질문은 아주 전화할 때는 너무 많은 건 물어보지 마세요. 가격 이야기 정도 묻고 더 좋은 거는 수자님 제가 집을 보고는 사야 되잖아요. 주말에 뭐 남편하고 아내하고 좀 방문을 하고 싶어요. 방문 약속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방문해서 임장 가셔서 꼭 물어봐야 되는 거. 그 부동산에 가서 그 소장님께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개 알려드릴게요. 사실 요즘은 앱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아파트는 초등학교 어디 가는지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기름 센터피스 같은 경우는 한 단지에서 초등학교를 3군데로 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네이버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몇 동이 어느 학교로 가는지 다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품으로 팔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미리미리 공부하고 알아가지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 단지 내에서 몇 동 몇 동이 지하철역에서 가까운지도 알아가지고 가시면 좋고 단지 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 가셔서 공부 많이 한 티, 많이 아는 티는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좀 알아봤다 이런 정도 얘기는 하는 거 하고 선생님 제가 요즘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기름 센터피스 손품 좀 팔았더니 어디가 아랄인지 다 알고요. 이렇게 약간은 교만하게 거들먹거리듯이 그렇게 하시는 건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혹 소장님이 나를 속여서 잘 안 나가는 동 물건을 알아린 척하고 팔까봐 요즘 그런 분들 없고요. 저는 소장님 앞에서 가장 좋은 거는 열심히 공부한 거 맞지만 소장님을 많이 신뢰해서 소장님이 좋은 물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를 저는 지금까지 세팅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 가셔서 뭐 동네 이야기 자연스럽게 듣는 거 가장 좋아요. "소장님 여기 초등학교 3 군데로 나눠서 간다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초등학교는 어디예요?" 요런 질문 너무 좋아요. 네이버 부동산에는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네네. 어디 학교는 큰 길을 건너서 좀 그렇고요. 그래도 어디 초를 제일 선호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해 주실 거고 그럼 그 초등학교에서 갈 수 있는 중학교는 어딘지 요런 질문들까지 정말 좋고요. 이런 소소한 질문들은 집을 보러 가는 길 오는 길에 물어도 좋고 집 보고 오셔서 잠깐 사무실에서 차 한잔할 때 그때 물어보셔도 좋은데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알려드릴게요. '소장님하고 나하고 좀 편안해졌다.' 싶을 때 이 질문을 꼭 하세요. "소장님 최근 거래된 것 중에서 아직 신고 안 들어간 거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우 최근에 아직 신고 안 된 거 2 건이나 있어요." "그럼 얼마에 거래됐어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찍힌 것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됐는지 더 저렴하게 거래가 됐는지에 따라서 내가 매수할 때 가격을 흥정하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지금까지 소장님 중에서 거짓말로 답하신 분들을 못 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낼까 제가 사실 꽤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부동산이 한두 개가 아닌데 사실 서로 경쟁 관계잖아요. 물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오픈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정확하게 알까 궁금했는데 제가 이게 몇 년 전에 해결이 됐어요. '아 저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진짜 매도가 안 되는 그때 시기에 매도를 하나 했는데 그 단지 내가 아니고 외부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전화가 그 단지 내 부동산에서 제가 처음 매수를 했던 그 부동산 소장님이 정말 저를 달달 볶으시더라고요. 답을 말할 때까지 전화하고 문자하고 물론 예의는 갖추셨지만 답을 안 하고는 못 배기게 '아 그냥 알려주고 말자.'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최대한 빠르게 아시고 그 금액에 맞춰서 그다음 거래하시려고 빠르게 정보 수집을 하시니까 그 빠르게 그 어렵게 수집한 정보를 여러분이 현장 가서 바로 내 정보로 흡수할 수 있는 거 황금 같은 질문 한마디. "소장님 아직 거래 신고되지 않은 거래 있나요? 얼마에 됐나요?" 요거 물어보시면 사실 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 많이 얘기하셨죠? 여러분 얘기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임장 영상 요거 진짜 인기 많았는데 요거 아직도 못 보신 분 있으면 링크 올려드릴게요. 네, 임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입 다물고 "내 비밀을 노출할 수 없어. 나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거야."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내 정보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자연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몇 가지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소장님이 묻지 않으셔도 내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소장님 저 7억 있어요." 이것보다는 "소장님 제가 전세 만기가 4월 말인데 제가 전세금 대출 없이 4억 5천 있고요. 이제 적금이 그때쯤 만기되는 게 한 2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6억 5천 있는데 한 대출 1-2억 더 받아 가지고 조금 좋은 물건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소장님이 정말 바로 컴퓨터 열어서 내 물건만 아닌 물건까지도 막 다 찾아오시고 그 금액에 맞춰서 해 주시는 의미도 당연히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분명히 매수할 사람이다. 요걸 도장을 꽉 찍어 주는 거고요. 물론 또 소장님이 물어보시겠지만 "근데 제가 전세가 4월 만기예요 소장님. 그래서 고거를 좀 날짜를 이번에는 좀 꼭 맞춰야 돼요. 집주인이 그 이전에는 돈을 꼭 못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날짜 되면은 세입자 안 들어와도 퇴거자금 대출해서 주신다고는 했지만 이전에는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4월 29일 꼭 날짜 지켜 주셔야 돼요."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한테 정말 맞는 물건을 해 주시고 정말 매수할 사람 다시 한번 도장 꽝 찍게 되는 겁니다. 내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도 2 가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며 가며 정말 친해졌을 때 소장님께 물어봐야 될 정말 중요한 3 번째 질문 하나. "그 집은 왜 이사 간대요? 그 집은 왜 집을 판대요?" 요걸 물어보세요. 뭐 간단하게는 애들 공부 때문에 조금 학군지로 이사 간대요."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 어디 분양받았잖아요." 사실 학군지로 상급지로 이사를 가거나 분양받아서 이사를 가는 거는 그렇게 금매는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경우는 입주 기간이 2 달 뭐 3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날짜를 정확하게 그날만 된다. 요런 물건 또는
해외로 나가거나 지금도 있어요. 그런 분. 흔치는 않지만 그다음에 상속의 물건 있죠. 부모님이 사셨는데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형제들이 빨리 나눠 갖기 위해서 바로 매도하는 물건들, 요런 물건들이거나 아니면 전출을 가기 위해서 갑자기 나가거나 여러 가지로 해서 굉장히 급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사정들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2천 깎아 보려고 했다가 5천만 원 깎아 볼 수도 있는 그런 귀한 정보가 이 질문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미라클님 올려주신 질문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순서를 잘 지켜서 했을 경우 아주 불인인 분들까지도 지나이스처럼 임장 잘 다녀오시고 금매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정말 제대로 된 금매를 잡아보실 수 있는 꿀팁 드렸습니다. 참, 그리고요. 우리 지나이스 멤버십 분들에게 제가 LG 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타워. 이름도 어려워요. 너무 예뻐요. 여기 지금 사진 몇 장 올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전제품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요거 멤버분들에게 선물하기로 했는데 아직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광고 살짝 합니다. 요거 신청 2월 20일까지고요. 2월 22일 오후 2시에 공개 추첨합니다. 그리고 추첨해서 주소지 제가 받으면 바로 배송 설치까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요거 조합원 혜택으로 무상으로 주는 가전제품인데 사실 지금 입주가 계속 있어서 가전제품이 넘쳐나서 우리 멤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요거 라이브 한번 했었죠. 이게 드디어 마감일이 다 됐습니다. 혹시 좀 이따 해야지 하시는 멤버분들 깜빡 잊고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한번 공지 더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전화 임장할 때 또는 부동산 가서 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질문 3가지. 첫 번째, 금매 있나요? 대신에 소장님, 네이버 부동산에서 본 107동 그 7억 9천짜리 그 물건 아직 거래 안 됐나요?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특정 물건, 내가 관심 있는 것도 좋고 혹시 관심 있는 게 없어도 어떤 대화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물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질문, 대화의 문을 여세요. 두 번째, 소장님, 최근에 거래된 것 중에서 아직 신고 안 된 물건 있나요? 요 질문 하나로 네이버에도 안 나오고 어디에도 안 나오는 최근 실거래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불인이도 그 자리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 데이터를 내가 매수하는 가격에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장님, 그런데 이 집주인은 집을 왜 판대요? 요거 꼭 물어보세요. 간단한 이유일 수도 있지만 그 사정 안에서 금매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들 찾아낼 수 있는 거 아시죠? 해외로 이주를 한다든지 혹시 지방으로 근무지가 급하게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또 하나 있죠. 이혼. 사실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진짜 금매거든요. 그리고 상속주택을 빨리 처분하고 싶은 그런 사연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소장님께 물어보기만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배우셨죠. 나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려야 돼요. 첫 번째,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단순하게 7억 있어요, 8억 있어요. 이것보다는 소장님, 제가 저희 집을 팔아서 잔금이 언제 얼마가 들어와요? 전세금이 얼마 있어요? 적금을 얼마 정도 타요? 우리 집 저축 상황까지 막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금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때 정말 좋은 물건 나한테 옵니다. 왜? 계약할 사람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사 가능 날짜. 이사 날짜를 조절할 수 있는지 아니면 딱 정확하게 픽스된 날짜인지 아닌지 요거에 따라서 물건을 알맞게 또 권해주시기도 하니까 요 날짜 정도를 꼭 말씀을 드리면 정말 좋은 물건, 나한테 맞는 물건을 선별해서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가시는 거 많이 부담되는데 그래도 전화임장부터 시작하고 약속하시고 방문하시면 집도 구경하실 수 있고 편안하게 소장님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가실 때 한 곳만 가지 마시고 한 2군데나 용기 더 있으시면 3군데 정도 예약하시고 시간차를 충분히 두고 집도 구경하고 동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용기 내보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 보시고 전화임장도 한번 꼭 해보시고
직접 찾아가는 임장까지 꼭 해보시기를 지나이스가 응원하겠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조금 더 실용적인 영상들도 많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이 영상 댓글에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우리 꾸준히 2025년도도 함께 가봅시다. 오늘도 미라클.